사실 이 발상 자체는 제가 최초가 아닙니다. 겨울왕국의 배경인 아란델은 눈이 오는 북부 지방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왕국을 떠올리게 만들죠. 근데 사실 잠재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글로 써본 시도를 한 사람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 친구 A와 같이 겨울왕국 2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뭐 잘나가는 영화답게 극장은 꽉 차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들과 같이 저도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있다가 분쟁의 비밀이 밝혀지고 주인공 일행의 친조부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정보가 나온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의 현 세습자의 친할아버지가 먼저 침공을 했다? 김일성과 남침의 역사라는 테마가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까지는 그 발상이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고 그냥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러면 침공받은 숲의 주민들은 남아야 되는 건가요? 공격받은 지도자는 이승만이 되는 거고 그런 잡념을 하고 있는데 공격받는 짤이 차를 마시다가 무방비로 공격을 당한 장면이더라고요. 수백 번도 더 들은 것 같은 야인 시대에 차 들어 커피야가 무한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커피를 든 이승만에게 기습 공격을 물론 영화상의 장면은 그 영화가 진지해지는 분기점이자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였기에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지만 한 번 그 발상이 시작된 순간 영화를 순수하게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니 저도 헛된 망상을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엘사가 물의 정령을 타고 달려나가 아란델 전체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비주얼적으로 훌륭한 장면이었는데 그 멋진 장면이 계속 이 짤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북쪽 왕국의 위대한 영도자가 백마를 타고 바다를 건너 우리를 구원하였다. 아마도 그런 구전설화가 아란델에 떠들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은 그 영도자가 솔방울로 술탄 던진다 이라도 추가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헛소리 같겠지만 이 해석론으로 본다면 영화의 메타포들이 쉽게 해석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정령들의 도움을 받는 남쪽 세력이 북쪽의 세력에게 침략당하고 그 정령들이 떠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생긴 안개로 인해서 고립된 사람들, 북쪽의 세력에 속했지만 전쟁의 여파로 남쪽에 잔류하게 된 세력,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죽은 북쪽의 백마탄 현 지도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 영상은 영화의 제대로 된 리뷰가 아니기에 정상적인 비평은 없을 거지만 영화에는 제가 지적할 만한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주인공 일행이 모험을 떠났는데 엘사한 정령을 타고 정말 한순간에 그 길을 옵니다. 그 장면의 스케일이 크고 화려해서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명백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렇게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앞부분의 러닝타임을 통해서 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류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란델의 수령님이 축지법을 사용할 줄 알고 있다는 거죠. 2시간 동안 간 길을 한순간에 천리만 타고 내딛는 장군님의 위험, 이 백두의 전법, 신묘한 전법, 엘사님 쓰신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과 콜라를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을 때 이미 머릿속에는 대용당 감자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이 같았던 친구 A에게 여태 해온 얘기를 좀 정리하고 나서 친구의 표정을 보고 제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A는 제 주변 사람 중에서 손에 꼽히는 정신병자인데 그런 정신병자가 저를 정신병자 본 눈빛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귀갓길에 저한테 제대로 세뇌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왕국을 정상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화를 보고 며칠 후 작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와 같이 영화를 본 친구 A 그리고 또 다른 친구 B였습니다. 친구 A는 저와 했던 저세상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지 그 대화를 유도했으며 저는 간략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친구 B에게 말해봤습니다. 그때 친구 B가 보인 흐린 눈빛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이 내용을 영상화시켜서 유튜브에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럴 명분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었기에 당연히 무시하려 했지만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긴 인간이었습니다. 겨울왕국이 상영관에서 내린 최근까지도 집요하게 저를 쪼아대어서 결국 이 영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해석법이 영상화되었습니다. 디즈니가 김정은을 남북관계를 해소할 정의의 사도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뭡니까? 저는 참고로 북괴를 찬양하지 않으며 올바른 안보관에 가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년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잔존 세력들이 분단을 극복하고 돌아가는 장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법을 쓰는 왕비도 없고 아마도 술록도 없을 거지만 우리의 북쪽에도 아란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란델과 우리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고 갈라져 있죠. 무엇이 그 안개를 없앨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정령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댐을 부수고 시원하게 물이 쏟아지듯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왕국 2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롬파였습니다.